여러분들 최근 전해진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다들 확인하셨죠? 약 4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을 성장하면서 AI 거품론을 부셨고 우리나라 이 K반도체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덕분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관련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에 강력한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요, 이제는 나스닥 상장이라는 거대한 관문을 마주했는데요. 이게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주식 예탁 증서인 ADR 발행을 추진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국내에서 원화로만 거래되던 하이닉스의 주식을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를 이용해서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로 좀 제대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미래 반도체를 준비를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마지막에는 선물도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여러분들 이번에 있었던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는요, 단순히 미국만의 호재가 아닙니다. HBM을 비롯해서 AI 메모리의 강력한 수요가 정말 여전히 굳건하구나, 이런 거를 시장에서 완벽히 증명을 해낸 건데요. 이것이 바로 하이닉스를 향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면서 오늘과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는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행으로 막대한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와 반대로 상장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그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판단이 까다로운 이유는 과거의 실제 사례들 때문입니다. 미국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어떤 회사한테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또 다른 회사들에게는 반짝하고 다 던져버리는 차익 실현의 뉴스에 그쳤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 나스닥의 상장 이슈는요, 단기적인 등락을 논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단순한 한국 메모리 회사로 남을 건지 아니면은 글로벌 AI 메모리의 핵심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건지 요거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1위 자리를 차지했지만 미국의 무대로 들어가는 순간 완전 다른 차원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요, 왜 증권가에서는 왜 목표를 엄청나게 상향을 하고 있는지, 대만의 TSMC와 국내 기업들의 미국 상장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인지, 이 뉴스를 보시면서 투자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이 순서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일단 좀 역대급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단 보통주라는 단일 기준만 놓고 비교를 하면 하이닉스가 최정상에 오른 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우선주까지 모두 합산을 하게 되면 전체적 기업의 덩치는요, 여전히 삼전이 좀 더 큽니다. 따라서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보통주의 시총 기준으로는 하이닉스가 1위지만 우선주를 포함한 전체 몸값은요, 삼성전자가 아직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인데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요, AI 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돈을 버는 기업은 어딘가, 요거를 따로 떼어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등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사이클의 수혜를 더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상의 진짜 의미는요, 삼성전자는 끝났다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신호로 좀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투자증권은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무려 43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향후 1년간 한 주당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을 약 42만 9천원으로 추정하고 여기에다가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을 10배를 곱해준 결과예요. 여기서 이 PER이 뭐냐면요,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 대비 시장에서 몇 배의 프리미엄을 쳐주는지 요거를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하지만 지금 SK하이닉스의 향후 12개월 선행 PER은 고작 6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요런 좀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거든요. 같은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미 PER 10배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구나,
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430만원까지 간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증권사가 시장에 던진 진짜 질문은 과연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도 과거의 평범한 메모리 기업들처럼 저렴한 가격에 있어야 되냐, 좀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되돌아 볼까요? 과거에 이 반도체 사업 분야는 업황이 좋았을 때는 좀 크게 벌 수 있었지만 사이클이 꺾이면 어떻게 됐죠? 그때는 또 무너지는 이런 부정적인 분야로 좀 봤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HBM과 장기 공급 계약이 과거의 약점을 완전 지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AI 서버 인프라를 구축하는 뭐 하이퍼스케일러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요, 당장 필요한 메모리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치 물량을 미리 묶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즉 반도체 단가가 이전 사이클처럼 바닥 없이 추락할 일은 이제는 절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430만원이라는 숫자는요,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이닉스가 오랫동안 저평가를 받아왔던 그 낮은 평가를 벗어나서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비교를 할 것인가, 지금 이런 수준까지 좀 올라와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대감을 현실로 끌어오고 있는 사건이 아까 전에 살펴봤었던 ADR의 상장이에요. 이제는 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지금 미국의 거대 반도체 ETF들은 자국에서 거래되는 TSMC, 마이크론 이런 거를 쉽게 담을 수 있지만 한국 증시에만 상장된 하이닉스를 편입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ADR이 생기면요, 미국 계좌에서도 하이닉스를 매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랑 비교되던 회사가 미국에서도 뛰어놀 수 있는 마이크론과 같은 화면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 같은 메모리 회사인데 한쪽은 PER이 10배 이상이고 한쪽은 6배네, 굉장히 저평가돼 있네, 이런 것들을 미국 투자자들도 이제 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더 커지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의 추가적인 HBM의 생산 라인 증설이라든지 첨단 장비 투자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또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은 앞으로 호재만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또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상장 물량은요, 전체 주식의 2%대 중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절대 작은 돈은 아니지만 회사 전체의 지분 규모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넉넉한 물량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미국의 대형 펀드들은요, 단순하게 담고 싶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마음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원활하게 사고 좀 팔 수 있도록 물량이 좀 충분해야 되는데요. 유통 물량이 너무 적게 되면은 뉴스에서는 굉장히 호재 같은데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기대치를 밑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TSMC와 비교가 나옵니다. TSMC는요, 1997년에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면서 지금은 전체 주식 가운데 ADR의 비중이 약 20%까지 올라온 건데요. 미국의 큰 손들이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이 물량을 충분히 키워 놓은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과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 SK텔레콤, KT, 한국전력, LG 디스플레이처럼 미국 증시에서 거래된 한국 기업들이 있었지만 상장을 했다는 거 하나로 재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즉, 이 미국 상장이라는 건요, 무조건 믿고 들어갈 수 있다, 또 이런 건 아니에요. 미국의 큰 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넉넉한 물량이 있어야 되고, 이 회사가 앞으로 꾸준히 또 돈을 벌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없으면요, 미국에 상장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신주 발행이라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새로운 주식을 찍어서 미국에 팔면은 당연히 돈은 들어오겠지만 기존 주식을 들고 있던 주주들의 몫은 희석이 되어서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현재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지주회사 SK 스퀘어의 지분율은 20%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지주회사 관련 규정상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지분율의 하한선이 있어가지고 신주를 얼마나 찍어낼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또 그룹 전체의 지배 구조 이슈와 다양한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게 미국 시장에 풀리게 될 약 2%대 중반의 물량을 미국의 투자 기관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규모로 사주느냐, 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지만 쏟아지는 실망 매물을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까요? 저는 확인의 순서를 다음에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공모 규모와 가격입니다. 얼마만큼의 물량을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 건지, 만약 신주 발행이라면 기존 주주들의 가치 희석을 줄여줄 만한 보완 장치가 함께 제시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뭐 상장 승인 날짜보다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따져보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장 직후의 거래량입니다. 첫날 반짝 화제성으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며칠이 지나도 꾸준하게 거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미국의 대표 반도체 ETF들이나 주요 지수에 무사히 편입될 수가 있을지, 이러한 여부들이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한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그에 따른 후속 모멘텀입니다. 마이크론이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HBM의 수요가 장난 아니구나, 이런 확신을 좀 심어줬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질문이 하나가 좀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지금 하이닉스 가격 보면은 너무 많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제가 좀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건 SK 하이닉스가 향후 미국에서 어떤 재평가를 받느냐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상장 뉴스가 확정되는 시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밸류를 평가하는 자체가 하이닉스의 레벨이 올라간다면요, 같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이 상단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나스닥에 상장하기만 하면 ETF가 무조건 담아주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특정 종목이 지수나 ETF에 들어가려면은 단순 미국에서 거래된다,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펀드가 요구하고 있는 유동주식 비율과 거래량 기준을 별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들이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사실과 거대 펀드 지수에 자동으로 담긴다는 것은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 상장이 아니라 글로벌 ETF가 담아줄 수 있는 넉넉한 물량이 존재한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넘어야 될 관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조금 서운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가면은 삼전의 위상은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러실 수 있거든요. 이거 역시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AI 메모리 시장을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내줄 거는 아니고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두 기업의 평가 격차가 고착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 두 거대 기업이 시장 자체에서 완전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거다, 이런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현재 추진 중인 나스닥 상장의 본질은 단순한 축포가 아니에요.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PER 6배짜리 단순한 한국의 메모리 회사다, 이런 꼬리표를 달고 머무느냐, 글로벌 AI 핵심 메모리로 인정받아서 PER 10배 쪽으로 재평가를 받느냐, 요거를 테스트하는 냉정한 시험대가 될 거예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증명을 했듯 저는 하이닉스가 들고 있는 HBM과 장기 공급 계약의 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재평가가 일어날 거라고 좀 분석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래량 없는 ADR입니다. 상장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미국 기관들이 충분히 담아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 매물만 계속해서 나온다면요, 하이닉스의 기업 재평가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좀 식어버리게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SK 하이닉스의 다음 방향은 나스닥 상장이라는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자본이 얼마나 들러붙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글로벌 AI 반도체 이 메가 트렌드 및 투자 전략 마스터 가이드, 이 전자책에 대해서 무료로 받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앞으로의 시대를 좀 봤을 때는 이 AI의 발전과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될 건지, 이런 HBM, D램 등등의 구조적 재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PBR, PER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PBR이나 PER을 분석을 할 때는요, 경쟁 업체들까지 함께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 업체들까지 같이 좀 분석을 해놨고 또 27년도, 28년도까지 지금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미래 전망까지 상세 펀더멘털, 수주 상태, 예상 매출 규모 등등 지금 투자기관들의 예측을 근거대로 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짤 수 있는지 성장형, 가치형, 배당형 등등 5가지 종목과 ETF 하나를 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10개를 좀 짜봤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QLD, TQQQ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ETF거든요. 그래서 이 ETF 제가 매매법까지 좀 담아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QLD, TQQQ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요 영상 있죠? 요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지금부터 이 전자책 공유받는 방법, 무료 신청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새 못 믿으시는 분들이 하도 많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전자책들 PDF 파일 다 첨부해가지고 구독자분들께 다 일일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내려보셔도 정말 많은 분들께 제가 약속을 지키고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받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0초만 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상단에 댓글이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요 구글 신청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식 공작소, 요 구글 신청서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PDF 자료 받아보기,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정보를 넣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나가시면은 책을 못 받으세요. 영상 하단에 댓글란에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구독 완료라고 딱 4글자를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목표나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의견을 함께 남겨주시면요 모든 신청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독 완료, 저는 AI와의 연관성 때문에 더 길게 보고 가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내드리기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뭐 코인책에서부터 주식책까지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전부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속드리는데 무조건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이 전자책 100% 무료입니다. 그러면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나라가 가뜩이나 좀 심란한데 특히나 건강관리, 멘탈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로 신청해주신 분들은요 저는 전자책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